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더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3쪽에 있는 에스더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3쪽 에스더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3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함께요.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보를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모시기 정말 어려운 귀한 강사님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이스라엘 파송 선교사로 수고하고 계시는 이강근 목사님 오늘 오셨는데요. 위기의 민족이 살아남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거의 25년을 정말 친하고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김하나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이 지구상의 한 유수로 가장 뜨거운 세계의 모든 언론이 마치 블랙홀과 같이 빠져있는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과 함께 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또 와서 보니까 작년에 이 모두가 오지는 못했지만 그 청년대학부 이스라엘 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몇몇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니까 또 갑자기 막 잘 왔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스라엘에서 또 이렇게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저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여러분들 보면서 귀하고 귀합니다. 오늘 이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정말 저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이 가자라고 하는 지역이 이스라엘 남부 지중해가에 지중해를 따라서 40km, 폭 10km에 해당하는 정말 이 작은 땅에 그것도 나라와 나라의 전쟁도 아니고 지금 대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도 이렇게 뜨겁게 전하질 않아요. 근데 이 하마스라고 하는 테러 조직, 또 테러리스트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BBC에서도 이번 이 하마스와의 이 공격을 통해서 이제 테러리스트로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호칭을 했기 때문에 제가 혹시 설교 중에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이 과감한 용어를 쓰더라도 지금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처참하고 정말 전쟁의 참상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저는 30년 넘게 이스라엘에 살면서 이번과 같은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이 전쟁과 분쟁은 정말 반세기를 끌어온 반세기 이상을 끌어온 지구상의 난제예요. 여러분들이 꼭 중동에 관심을 갖지 않더라도 한 번쯤은 도대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은 왜 싸우지?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뭔가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갖겠다고 하는 나라마다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이 문제의 해결을 해주면 국제사회의 리더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카타르라고 하는 나라는 중동에 정말 점과 같은 작은 땅이지만 전격적으로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 와중에 그 협상을 카타르에서 해요. 미국도 못하는 일을, 영국도, 러시아도, 이집트도, 이란도 못하는 일을 이 자그마한 카타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일을 주도하면서 전 세계는 매일매일 협상에 관련된 그 진전에 카타르 발 유수, 카타르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가 생길 적마다 이 분쟁의 리더로 나서는 양상입니다. 저는 이 10월 7일 날 이 하마스가 새벽 이스라엘을 이 공격한 그 바로 직후에 저는 이제 이스라엘에 이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성지가 좋다 400회 특집을 이 대페르시아 제국을 이렇게 촬영을 하고 다큐를 만들기 위해서 그날 아침에 제가 이제 이스라엘의 제 딸 유정이에게서 문자를 받고 너무 심상치 않아서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하는 순간에 제가 이제 뉴스를 탁 쳐보니까 10월 7일 안식일 새벽 6시 30분에 하마스가 대대적인 이스라엘 가자 인근에 이스라엘의 여러 마을들을 공격을 해서 첫 뉴스가 제가 봤을 때 22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는데, 그리고는 바로 이제 제 아들 헌재와 유정이 딸 유정이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정규 이스라엘 군에 입대해서 헌재는 만 4년, 유정이는 만 2년을 근무를 했고, 정말 한국인이 저 이스라엘의 낯선 군대에서 아니면 떠나야 되니까 영주권 자로 의무를 하기 위해서 했을 때 정말 잘 할까 하는, 늘 혹시 이 한국에 또 이렇게 좀 소수민족의 출신의 군인이라고 또 이렇게 차별을 받지는 않는가, 또 일부러 더 위험한 일에 얘네들을 막 넣지 않을까, 이런 많은 이 부모의 염려 속에서 감사하게도 무사히 4년, 만 4년, 만 2년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의 특히 국방과 관련된 군과 같은 이야기를 늘 이렇게 들어서 합니다. 그때 이제 유정이가 이 국경 감찰대에서 이미 2년을 근무했고, 지금도 자기의 친구는 이제 장교가 되어서 근무를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은 제일 먼저 접한 부대가 국경 감찰대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유정이가 해주는 이야기가 이건 아버지, 이거는 정말 장난도 아니야. 그러면서 이미 한국 외신을 통한 언론에는 22명 이상이 죽었다고 했을 때 직접 이스라엘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100명 이상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믿어지지가 않았고, 건국 이래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건국 이래 수많은 중동에 많은 전쟁을 치르고 왔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지? 이거 오보일 것이고, 실상은 이제 잘 정리가 되면 이렇게 늘 이 하마스나 팔레스타인 과격 분자들이 뭐 자살 폭탄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뭐 좀 이렇게 했겠지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제가 속히 그날 아침에 이제 원로 목사님과 이야기를 해서, 목사님, 이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지만 예상했던 대로 이 하마스 남쪽, 북쪽 헤즈볼라, 시리아의 이스라엘 혁명군인, 또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예멘의 후티 반군, 이 모든 게 다 시아 벨트로서 그 배후에는 이란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아침 벌써 이란의 곳곳 도시에서는 하마스를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곳곳에서 시위가, 그래서 바로 그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새벽 예배를 드리자마자 바로 가장 가까운 터키 국경 쪽으로 향해서 터키로 넘어오고 나서야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이스라엘에 이제 바로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에 와서 전쟁에 많은 이 진행 과정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다면 저절로 오늘은 어떻게 됐겠지 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터인데, 매주 과정을 보고 저는 이제 예루살렘의 감람산에서 또 우리 한인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이란에서 다녀왔기 때문에 이제 페르시아에 관련된 에스더나 에스라, 느헤미야, 또 그 당시에 활동했던 다니엘, 에스겔서를 집중적으로 보면서 제가 소스라치게 된 성경 구절 하나가 바로 오늘 본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3장 12절에 보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삼촌과 조카잖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왕비가 될 때까지 에스더가 유대인임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삼촌 모르드게가 네가 유다인임을 숨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방의 땅이지만 이 페르시아는 제국을 이루면서 당시에 127도면 유럽 초입까지 아프리카, 중동, 인도까지 역사상 가장 광대했던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그때 당시의 왕이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는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게 다 계속해서 성경에 언급되는 페르시아의 왕들입니다. 그때의 제2인자였던 하만이 자기에게 절개를 굽히지 않고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르드게를 미워하다가,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여기 성경에는 유다인임을 알고 아예 그 분노가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인 전체로 가면서 유다인을 전멸하는 계획을 세우고 왕의 조서까지 발령이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12, 13절을 읽으면서 13절 후반절에 보면은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30일 하루, 13일 하루 동안에 그 127도 내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자 보세요,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라는 조서가, 공문이 발송된 거예요. 제가 이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 이거를 보면서 10월 7일 새벽에 12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간 그 대상자 중에 정말 여러분들은 이렇게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 영상이 한국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수시로 이제 아무래도 이스라엘에 있다 보면은 한국의 주요 언론들이 여러 자문을 구하면서 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기자로 등록이 돼 있어서 이스라엘 공보처에서 매일매일 지금 같은 경우는 몇 차례 계속해서 진행 사항을 보내오면서 그의 참상을 보면 세상에 어떻게 이러한 참상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차마 그거를 찍어서 공개할 수 없는 참상이에요. 이제 아마 이 전쟁이 좀 잠잠해지고 후에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여러분들은 진짜 그 말, 이 분노와 때로는 이 놀람을 금하지 못할 만한 영상들을 보시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여기를 오게 해서 공항을 이제 왔는데, 공항에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가는 트랩에 240명의 납치된 사람들을 사진을 전시를 해놨어요. 거기에 보면 1살도 안 된 애도 잡아갔고 10살짜리,
7살짜리 아예 일가족을 잡아가기도 하고, 할머니와 손녀를 잡아가기도 하고, 부부를 잡아가기도 하고, 또 죽은 사람 중에는 이거는 정말 도대체 얼마만큼의 분노와 인간성을 상실한 잔인함이 있어야 이렇게 처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불태우고 토막내고, 죽인 여자가 임신한 사람임을 알고 그 엄마를 죽이고 다시 배를 갈라 그 태아까지 꺼내 죽이는 참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사실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젊은이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여인들을 막론하고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라는 왕의 조서가 발동이 된 거예요. 에스더의 드라마틱한 기적과 같은 일이 없었다면 2500년 전에 유대인들은 그 페르시아라는 땅에서 정말 모든 민족이 말살당하는 또 하나의 역사가 거의 이루어질 뻔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워드 플레이는 아니지만 하만, 하마스, 와, 그냥 섬뜩했어요. 물론 이거를 진짜 그 하만이 오늘날의 하마스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남자만 죽인다든지 아니면 젊은이들만 죽인다든지, 어떻게 어린 아이여서부터 늙은이까지 이렇게 한 민족이 말살을 당할 수 있을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민족적인 이 비극은 성경에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유럽 땅에서 유대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떻게 그 문명의 땅 유럽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면 가차없이 6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어요. 이건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게 유대민족이라면 사실 나는 유대민족으로 살지 않는 게 더 다행이야.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좀 해외 여행을 하다 보면 지금 21세기의 한류의 영향으로 얼마나 한국인이 대우를 받고 환영을 받는지 몰라요. 언론에는 그렇게 무섭게 비춰진 이란에 우리 원로 목사님과 가면서, 원로 목사님은 야, 이게 진짜 이란인가? 이렇게 친절하고, 가는 곳마다 한국인이라고 하면 주몽 또 우리 집사람을 보면 소선호. 이게 한류의 영향이라는 것이 지구 어느 곳을 가도 이제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 181개 국가 중에 사전 비자 없이 또는 대한민국 여권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180개국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사는 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민족 얼마나 유명합니까? 교육계에서, 산업계에서, 또 이 유대인 하게 되면 이 지구상에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민족이 있을 정도로 정말 부러움을. 제가 가끔 한국에 유대인과 함께 오면은 평생 유대인을 봐보지 못했던 많은 지인들이 다시 봐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야. 유대인은 뭔가 다른 것 같아. 유대인은 막 노벨상이 쏟아져 나오고, 내노라는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뭔가 했다 하면 그 사주가 유대인인 거야. 그러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축복인가? 나도 유대인인 척 한번 해보고 싶을까? 유대인들은 결혼을 할 때 여자가 유대인이면 남자가 이방인일지라도 그 자녀들은 줄줄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내 아들 헌재가 유대인하고 결혼을 하면 우리 집안에 유대인이 생기는 거네.
뭔가 이 선망이 이루어지는. 제가 이제 어제 이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이 각 부처가 있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 때에 새로운, 여러분들이 들어도 낯설고 아주 긴 부처가 하나 있었어요. 미래창조과학부.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은 21세기의 국가 룰 모델을 이스라엘로 했어요. 그래서 이 혁신사회, 또 21세기의 가장 경쟁력 있는 나라, 작지만 세계의 여러 경제의 공황이 찾아와도 이스라엘만큼은 굳건하게 경제를 이끌어가는 나라로 벤처, 젊은이들이 안정된 직장을 가기보다는 뭔가 나의 이 젊음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그래서 대기업 들어가면 쟤는 왜 대기업을 갔지? 얼마나 할 게 많은데. 우리는 이 대기업 가게 되면 와 하지만 저들에게는, 요즘 또 공무원이 그런 거 없지만 우리는 이제 공무원 하게 되면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어요. 안정적 직장을 택했구나.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답답한 거야. 한 직장에 5년 10년 가면 야 너는 어떻게 그 직장에 10년이나 있을 수 있냐. 우리는 진득하게 한 직장에 있어야 인정을 받는데. 그래서 그때에 이스라엘의 혁신 전도사로 활동한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의 차관이 전화를 해서 이틀 전에 해서 한번 보자고. 근데 마침 이 아이들을 묻길래 우리 헌재 유정이도 같이 나왔는데요. 같이 볼 수 있냐고. 어느 대기업에서 3,500억 원을 혁신적인 교육 발굴을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이 전략위원들과 모임을 가질 수 있느냐. 그래서 셋이서 갔어요. 나를 초청했지만은 그들이 진짜 듣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은, 왜 이스라엘은 모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우리는 모든 고등학교가 대학 입시에 돼 있어요. 좋은 고등학교의 이 판단 기준은 이 고등학교에서 좋은 대학을 몇 명을 보냈느냐, 무슨 대학을 몇 명을 보냈느냐, 무조건 학력고사만 잘 나오면 나의 적성 따지지 않고 그냥 최고 대학의 최고과를 일단 가고 보는 거야. 내가 무슨 전공을 할지는 생각 없고 점수에 맞는 대로 주어진 대로 가고, 거기에 졸업해서 최고의 직장에 가면 그저 주어지는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게 우리의 이 능력 있는 사람의 표상입니다. 근데 헌재가 한 얘기는, 지금 우리 친구들은, 이 우리 아들 딸은 이제 그 얘기에 지금 어제 했던 얘기 딱 몇 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고등학교는 졸업할 때까지 거의 대학을 생각을 안 해요. 왜? 눈앞에 닥친 군대가 있기 때문에. 졸업과 함께 전원 입대. 근데 그 군대가 의무 입대라고 해서 기피하지 않고 군 입대 희망률이 76%가 너도 나도 가고, 좀 더 안전한 운전병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때는 그랬어요. 야, 훈련 안 받고 운전병 되면 이 간부들 태워 다니고 얼마나 편안할까. 근데 어제도 그 얘기를, 조금 더 힘들고 전투부대고 위험할수록 지원율이 높대요. 심지어는 이 특수부대에는 얼마 전까지는 여성들이 입대를 못했는데 끝까지 여성 군 입대자들이 헌법에 제소를 해서, 똑같은 국민인데 똑같이 입대를 했는데 왜 우리는 저 특수부대에, 탱크 부대에 못 가고 특장차 가지고 이 특수부대에 못 가고 해가지고 헌법에서 재판을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많은 전투부대에 여성들이 진출해 있고, 정말 멋있는 이 특수차, 장갑차를 몰고 가는 게 남자일 것 같은 보면은 여성이 운전하고 있고, 아예 10여 대가 쭉 가길래 보니까 모두가 다 특수부대에 특장차를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군도 적성에 맞춰서 간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군의 경험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창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대를 하면 1년 이상을 또 놀아요. 제가 지금 속 터진 얘기를 하는 거야. 야, 군대 가기 전에
지금 대학에 입학해놓고 가지. 어제 그 얘기를 다 했어요. 아빠는 한국 마인드. 야, 그래도 입대라도 하면은 입대 전에 입학만 해놓고 휴학 내고 가면 그래도 또 내 아들 대학생이라고 하고. 겨우 사정을 해서 아들 헌재는 대학을 갔어요. 그 오면 딱 얘는 히브리대 정치학과 입대해서. 그 유정이는 영재고등학교 수석 졸업을 했고 학력고사 문교부 장관상을 받았는데도 대학을 안 가요. 올해 또 1년 쉬겠대. 왜? 아직 무슨 과를 공부해야 될지 정해지가 않았고, 좀 더 생각해보고 좀 더 세계를 여행해보면서 내가 진짜 공부하고 싶은 과목이 생길 때 할 거야. 못 당해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 아이들과 그걸 바나나라 그래요. 겉은 한국인이지만 완전히 뼈부터 생각까지 유대인이니까 결국은 제가 존중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좀 장황하게 했지만은 이렇게 한국에서는 또 전 세계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혁신 국가, 정말 강한 군대,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땅에서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의 무기 1%만 가지고도 완전히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기본은 전 22개국의 500대나 더 큰 전 중동 국가를 상대로 무기를.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경제 대국이면서 군사 강국이에요. 그런데 10월 7일 새벽에 정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이스라엘 같지가 않아. 저도 지금 이제 연구 대상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그날 새벽 아침에 1,500명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이닥치면서 마구잡이로 살해를 하고 불태우고, 그거를 왜 사전에 알아채지 못했을까? 그리고 지금 이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가자에 들어간 지가 한 달이 넘어요. 한 달이 넘는데도 가자 지구에서 혁혁한 공이 안 나와. 그 작은 땅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40km와 10km 내에 230만 명의 가자 사람들이 살아요. 230만 명. 세계에서 가장 좁은 땅에 가장 인구 밀도가 큰 땅이 가자예요. 그 좁은 땅에 하마스가 얼마나 시간 나는데도 땅굴을 팠는지, 땅굴의 총 길이가 500km, 전체 남북 길이가 40km밖에 안 되는데 500km의 거미줄과 같은 땅굴을 만든 게 거기에 혀를 찔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게 되면 처음에 하마스의 그 참상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어떻게 하마스라는 사람이 뭐길래 저렇게 잔인하게, 그날 아침에 사실 1,400명이라고 발표가 됐는데 그 중에 200명이 하마스 대원으로 같은 시체로, 초기에는 그 분별을 DNA 검사를 못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을 해서 다시 1,200명으로 정정을 했고, 그리고 240여 명이 인질로 잡혀가 있는 게 이제 밝혀서 지금은 1,400명 사망, 240명 납치. 정말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수없이 이스라엘에 관해서 강의도 하고 교육 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경제 강국, 군사 강국. 그런데 어떻게 최첨단의 세계 군사력 6위에, 보세요, 인구 1,200,000만도 안 되는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군사 강국 6위입니다. 그런데 혀를 찔렸어요. 제가 이제 오늘은 제가 좀 색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이 전쟁, 하마스를 전쟁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도 주체하지 않을 정도로 아침 일어나게 되면 모든 방송이 간밤에 전쟁 소식을 전할 거예요.
모든 매체가 전쟁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저 이스라엘이든 저에서도 KBS, MBC, 무슨 3프로 TV다, 듣도 보지도 못한 모든 곳에서 줌으로라도 이 우리의 이 시원한 그 현장 얘기를 제가 다 거절을 했어요.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건 바라보는 입장이 아니고, 내 아들이 지금 이 부분으로 강제 동원돼 갖고 전장 가자 옆에서 전투에 임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방관자의 입장에서 전할 수 있느냐. 마음도 아프고. 그러면서 진짜 저를 마음에 아프게 했던 것은, 전 세계에 쏟아져 나오는 그 언론을 진짜 대중이 움직이는 것은 딱 헤드라인 하나입니다. 그거를 다 분석해보고 읽어보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알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야, 지상군 투입 거의 20일째 4,000명을 죽였어요. 지금 46일째 전쟁인데 이 가자에서만 15,000명이 죽었어요. 통신두절로 어디 건물 더미에 묻혀 있는 것까지 하면 대략 행방불명자가 7,000명이면 대략 22,000명 이상이 죽었을 거로 추산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들으세요? 처음에는 하마스가 좀 너무했다 싶어서, 하마스는 저러면 안 돼, 저건 테러리스트야 라고 했다가, 대부분의 군중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거리로 나가서 이스라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보는 저와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즉시 전쟁 중단, 즉시 휴전,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거를 놓고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지금 분명히 여러분들은 만약 이스라엘의 저 처참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두고 기도하려면, 하나님 하루속히 피비리 나는 전쟁을 중지시켜 주시고 즉시 휴전시켜 주시고 저 땅에 죽음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그 이면에 저도 목사이고 또 그곳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역자로서 이 전쟁은 끝까지 가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를 비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 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일반 KBS나 이런 방송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하지만 만약에 저 사람이 목사인 거를 알면, 목사가 아닌 스님이 나와서도 저 전쟁은 끝날 때까지 하마스를 쓸어버려야 된다고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르게 볼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종교인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왜 해야 되냐면, 여러분 제가 몇 가지만, 정말 이 유대인들은 정말 억울한 게 너무 많고, 두둔하는 건 아니고, 이 전쟁과 관련되어서 너무 애처롭고 너무 위로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굳이 이번 2023년 하마스의 전쟁에 관한 시사를 보지 않더라도 전 깜짝 놀랐어요. 그냥 떠 있길래 봤더니 2008년도에 그때도 이러한 분쟁이 있어가지고 했던 좌담인데 지금 것을 분석하는 것 같아요. 2000년도에 대대적인 인티파다 일어났죠. 2004년도에 일어났죠. 2008년도에 일어났죠. 2014년도에 일어났죠. 2017년도에 일어났죠. 2023년에 일어났어요. 이게 놀라울 정도로 과정이 똑같아요. 정기적으로 어느 정도 되면은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그냥 로켓과 미사일을 쏴대요. 그럼 멋모르고 급작스럽게 맞으면 이스라엘의 피해가 확 나면 반드시 보복하고 하마스를 쓸어버리겠다 하면서 이스라엘이 또 들고 일어나요. 그러면서 가자 내에 과연 지상군 탱크가 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있다가 세계의 관심은 과연 지상군 투입할까? 이게 또 관점. 결국은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성격상 들어가서 처참하게 하다 보면 이제 그때부터는 막 눈동이와 같이 피해자가 속출해요.
하마스가 약간 반응을 하지만 그냥 무작위적으로 당해요. 가자 지역에는 외신 기자가 없어요. BBC발 뉴스, 알자지라 뉴스 이렇게 하면 이게 다 가자 지역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현지 채용한 BBC 기자, CNN 기자. 그게 유일한 서방 세계가 듣는 뉴스입니다. 그러면은 눈동이같이 벌써 이미 이스라엘은 졌어요. 왜? 거의 2만 명 이상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전쟁 수행 과정 중에 죽였거든. 여기에서 이스라엘 편을 들면 정말 미친놈이라 그럴 거예요. 전투에서는 이기지만 항상 끝나고 나면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패배자예요. 끊임없는 전 세계의 비난을 받고 전쟁 범죄로 국제사법재판소에 고소를 당하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 가자 시민들을 돕자 그러면 본물 터질 듯 전 세계의 구호물자가 가자로 들어가요. 이게 사이클이에요. 하마스가 치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면 정말 눈덩이처럼 희생자, 사망자가 늘어나고 전 세계 언론이 비난이 이쪽이었다가 이쪽으로 가고, 그리고는 전 세계의 압박에 이스라엘은 할 수 없이 손을 놓고 휴전을 하고 전쟁을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 년 지나면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하마스의 가자 지역에서 나오는 뉴스를 믿는데 제가 이런 뉴스를 봤어요. 지금 이제 란티시 병원하고 알시파 병원, 이거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가자 전쟁을 하면서 이 국제사회의 온갖 비난과 압력을 뒤로하고 결국은 알시파 병원을 점령했어요. 점령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 병원 밑이 하마스 본부였어요. 세계 여론에 못 이겨서 끝내 병원을 포위만 했다가 나왔으면 끝나는 거예요. 들어가서 CCTV를 압수해서 열어보니까 10월 7일 새벽에 끊임없이 납치된 사람이 병원으로 들어가는 거를 생생하게 다 확인을 했어요. 그 직전까지 병원장이 나와서 이 알시파 병원은 하마스와 관계가 없다고 끊임없이 인터뷰를 했던 사람을 전격 체포했어요. 어떻게 민간인이 인질로 잡혀가서 병원 지하로 끌려가고 그 병원의 모든 전기와 물과 시설을 다 끌어다 쓰고, 그러니까 병원을 공격하지 못하니까 하마스가 지금까지 건재를 해왔고, 또 휴전되면 다시 재기해서 또 공격하고. 알자지라 방송은 이 중동 아랍 국가의 방송입니다. 그 알자지라 기자라고 하지만은 가자의 한 채용된 시민이에요. 근데 그게 실수로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어떤 할아버지에게, 근데 당연히 어린아이에게만 갖다 대도 이스라엘 나빠요 얘기하고 오늘도 우리가 폭탄 맞았지, 이게 계속 세계로 가야 되는데 그 할아버지를 잘못 짚었어. 할아버지가 딱 돼가지고 이 병원 입구에서 인터뷰를 했더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지금 이 병원에 하마스가 있고 하마스가 나빠, 왜 하필 우리 병원에 은둔하고 숨고해, 이 말을 하자마자 갑자기 알자지라 방송에 확 마이크를 돌려서 인터뷰를 중단해버리고 딴 데를 보니까 화가 난 할아버지가 뒤에 그 기자를 바퀴를 차는 것까지 나왔어요. 앰뷸런스는, 이 적집사 앰뷸런스는 전쟁 중에도 건들지만 않고, 이런 적군이건 아군이건 일단은 의사의 본분은 종교, 인종, 아군 적군 가리지 않고 일단은 생명을 구하는 게 의사입니다. 간호사고 앰뷸런스. 그런데 하나에 잡힌 것이 뭐냐면, 실수로 자기네들이 잘못 찍어 내보냈는데 이스라엘군과 이 하마스 간에 막 총격전이 일어나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총을 쏘다가 쓰러졌어요. 총 맞은 거죠.
앰뷸런스가 갔어요. 그리고는 막 뛰어가가지고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총을 맞고 부상당한 사람 구하러 가는 거야, 저건. 당연하죠. 또 이 구급대원 했으니까 아마 총을 그쪽에는 감히 못 쓰죠. 근데 갔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쏘다가 떨어뜨린 총을 주워와요. 그리고는 바로 뒤에서 쏘고 있는 그 하마스 대원에게 총과 총알을 갖다 주는 거예요. 도대체 이 가자 지역 내에 누가 하마스고 누가 시민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총 쏘는 사람이 일반 시민 복장이야. 아니, 이 시기에 누가 하마스 군복을 입고 총을 쏴요? 당연히 타겟이 되는데. 그러니까 하마스로서 싸우다가 죽는 사람들도 다 통계는 시민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들어봤을 거예요. 학교에 로켓포 발사대 만들고, 그 한때는 어떻게 신성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이 학교에 포를 쏘느냐, 어떻게 모스크 종교는 다르지만 어떻게 이 모스크에 미사일을 날리는, 이게 다 지금까지 아랍 세계들을 들끓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심지어는 가정집에 다 뒤져봤는데 마침내 감히 그 어린 6, 7살 된 그 아이의 침대 밑에 로켓과 미사일을 거기에 숨겨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침대를 들어봤더니 정말 로켓이 가지런하게 침대 밑에, 더블 침대 밑에 이게 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는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마스의 전력은 딱 그거예요. 치고 빠지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진짜 더 많은 팔레스타인 시민들, 항상 통계를 보면 몇 명 죽였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어린아이가 몇 명, 그리고 전쟁을 못하는 이 여성이 몇 명. 아니, 이것을 강조할 거라면 10월 7일이 갔을 때 어떻게 3개월 뒤에 애도 죽이고, 어떻게 한 가족을 그 앞에서, 가족이 보는 앞에서 죽일 수 있었고, 아예 가족이 숨어있는 방공호에 수리탄을 던질 생각을 했었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러시아 방송국의 기자가 하마스의 간부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저렇게 많이 죽고 땅굴이 많다는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야, 너는 이렇게 500km나 되는 엄청난 땅굴을 만들었는데 반드시 이스라엘이 반격하고 보복 공격, 탱크 밀고 들어올 테인데 너는 어떻게 이 무고하게 죽어가는 팔레스타인 시민들에게 방공호를 제공해 주지 않니? 아니면 왜 그 터널에 이 사람들을 피신시키지 않니? 했을 때에 나왔어요. 한국에도 뉴스가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굴은 하마스를 위한 거야. 제가 더 놀란 것은 시민들이라고 했으면 제가 오히려 이해가 됐을 거예요. 난민들. 저 난민들은 국제사회가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팔레스타인의 건국을 위해 싸우면서도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국민이라고조차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난민들이에요. 자기들의 방패막이에요. 이 사람들이 더 죽으면 죽을수록, 더 어린아이가 죽으면 죽을수록 하마스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등에 업고 다시 당당하게 승리해. 얼마 전에 한 병원에서 500명이 죽었어요. 죽은 즉시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병원이 폭파해서 그 자리에서 모든 가족과 환자 500명이 죽었다는 얘기 들으셨죠? 여러분들은 그 얘기 들은 즉시에 이스라엘은 잔인하다 그랬어요. 그게 3일째까지 그 뉴스가 나갔어요. 이스라엘이 주범. 그런데 모든 방송사들이 24시간 이게 걸어놓은 카메라를 분석하고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이 결국은 잡아냈어요. 하마스가 이스라엘 쪽에 쏜 여러 개의 미사일과 포탄이 날아가다가 어느 하나가 갑자기 곡선을 그리 툭 떨어지면서 병원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병원 폭파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팔레스타인의 오발을 맞아서 폭파한 걸로. 근데 이미 전 세계 시민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가 치솟은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분석을 해봤어요. 보통 지금까지 당시에 5,000발을 쏘고 지금까지 12,000발의 로켓과 미사일을 이스라엘이 쐈어요. 그때 12%의 로켓이 오발로 이스라엘 쪽으로 날아가다가 갑자기 떨어져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은 통계가 다 이스라엘 소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국제사회는 단순한 헤드라인 한두 줄 보고 거리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그래서 이번에 정말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는 게, 제가 이번만큼은 좀 이번에 한국에 가면 이 실상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여러분 4일간의 휴전으로 어제 처음으로 매일 4일간 휴전을 하루 13명씩 석방을 해주고, 그 대신 거기에 3배가 되는 150명을 이스라엘 내에 수감되어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내주는 막교환을 해서 이제 어제 시작됐고 오늘 곧 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휴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러다가 그냥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국제사회는 안도의 한숨을 놓을 거예요. 야, 드디어 더 이상 죽어나가지 않겠구나. 그런데 이번에 휴전 조건으로 하마스가 요구한 내용들을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정신없이 한 달 이상을 두들겨 갖고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어. 어디에 무기가 얼마 더 있고 이것도 파악해야 되고, 어디에 하마스가 이게 돼 있고, 전선을 가다듬고 다시 이스라엘에 반격할 수 있는, 또 그간 막혔던 연료가 들어와야 발전기를 일으켜서 또 더 전쟁을 대비하고. 하마스 왕국입니다. 연료가 없어가지고 병원이 멈춰서 하나 멈추고 둘 멈추고 할 때 여러분들은 다시 또 이스라엘이 잔인하다 그럴 거예요. 겨울도 다가오는데 기름을, 연료를 안 주면 벌써 발전기가 되니까 일반 시민들이 전기 끊긴 지는 벌써 한 달이 넘었고. 그런데요, 하마스가 하루에, 이런 얘기는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요. 하루에 14만 리터의 연료가 가자 지역에 필요한데 충분히 3배가 넘는 48만 리터를 줬어요. 이스라엘이 이번 지상군을 통해서 엄청난 하마스가 만든 비밀 창고에 수백만 배럴의 기름이 가자 지역 하마스의 본분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얘기인 거야. 기름을 나한테 달라 그러지 말고 하마스에게 달라 그래라. 이미 이 가자 지역 내에는 엄청난 기름이 있는데도 왜 정작 그들이 명분을, 전쟁의 명분이 팔레스타인의 해방과 팔레스타인의 건국을 싸운다면 저 병원이 멈추고 저렇게 비참하게 고생당하는 자기 민족에게 쌓아놓은 기름을 줘야 되잖아요. 한 방울도 주지 않고 끝까지 버티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비난을 이스라엘에게 향하게 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전 세계의 거리에 나온 사람들이 요구하는 휴전과 즉시 전쟁을 멈춰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결국 관철이 돼요. 워낙 전 세계의 여론이 압박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죽은 사람만 끝난 거야. 사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수천 명, 얼마나 다 거기에도 가족이 있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절규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 이 인간이란 게, 이 내 자식 귀한 거는 모두예요. 그 아픔을 가한 이스라엘에도 비난을 받지만 그렇게 죽어가도록 방치하고 더 많은 이 가자 사람들을 방패막이 하면서까지 저항하는 하마스는 악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스라엘에서도 연합 기도회를 할 때 하마스는 악이다, IS와 같이 이 지구상에서
소멸되어야 될, 저 하마스가 있는 한 이 전쟁은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끝납니다. 하마스가 요구하는 강령 2개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전멸시킬 때까지 우리는 투쟁한다. 하마스는 민병대 수준이에요. 3, 4만 명의 민병대 수준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을 전멸시킬 수가 있어요? 현실 불가능한 슬로건이기 때문에 저들은 지구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싸워야 되는 이념에 갇혀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마스는 알고 있지만 파타라고 알고 있나요? 파타? 아라파트, 마흐무드 아바스라고 하는 이 파타 당은 양당 체제에서 현실을 인정하고 투 스테이트 솔루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국가를 이루고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대로 국가를 이루어서 이제는 같이 공존하자, 이게 파타당입니다. 그러나 파타는 배신자예요. 하마스에게. 어떻게 저 이스라엘에게 협상을 하고 저들과 손을 잡을 수 있는가?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러면 우리 명성교회 청년대학부가 이 전쟁을 놓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그 성경의 말씀에 보면 제가 이 9장을 좀 보니까 바로 성경의 시작과 끝은 성경인데 이 9장에 보면은 하만이 유대인들을 전멸하려고 회책을 세웠다가 에스더의 맹활약으로 모르드게, 또 유대인을 달려가 했던 장대에 하만이 달리고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일 이 계략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는 과정이 9장에 나와 있어요. 9장에 보면은 먼저 5절에 보면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을 뻔했던 그 복수를 할 수 있도록 아하수에로 왕이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가 있는 수산성에 이미 500명을 도륙을 하고 각 도에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 마음에 찰 때까지 죽이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나와요. 12절에 보면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성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묻는 거예요. 이렇게 죽였는데 더 죽일래? 그랬더니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여러분들은 여기서 갈등이 될 것 같아요. 이미 500명이나 죽였고 하만의 그 10 아들까지 다 죽였으니까 이쯤은 그냥 두지 뭐. 왕이시여, 이 부인이니까 왕이시여, 내가 좀 선한 척도 해야 될 수도 있고 좀 여유로운 척을 보이기 위해서 그냥 이쯤 됐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닙니다, 이 양 시작한 거 어떤 무리들인데 끝까지 죽여야겠나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 지금 여러분 생각해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왕비다, 곧 답이. 이게 옳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에스더가 13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이 내일도, 오늘 500명 죽였는데 내일도 오늘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야, 윤리를 따지는 건 아닙니다. 다 죽이는데 앞에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일 때의 그 내용과 이 9장에 와서 유다인이 자기의 원수를 다시 갚기 위해서 죽이는 구절 중에 차이가 뭐였냐면 15절 하반절에 보면 도륙하되, 죽일 만큼 마음껏 죽이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이 전쟁에도 나름대로 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장에 보면 유다인을 죽이고 그 모든 재산을 압수하고 빼앗아 간다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하만의
일을 진행하는 거였고, 유다인들은 요게 몇 번 나옵니다.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또 15절에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하만 자리에 하마스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가자 지역으로 진군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왕비가 아니더라도 야, 하마스 완전히 죽여버려야지, 악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야, 저쯤 해서 저렇게 파괴했으면, 제 생각 같았으면 전쟁 중에 나선 사람들은 다 죽여도 된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제가 성경에서 힌트를 얻는 걸 보면, 그리고 더 하나 나아가서 그래도 제가 해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끝까지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랑하는 생명체잖아요. 만일 그가 자기의 과오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회개한다면 저는 살려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모두가 다 그러진 않아요. 이 가자 지역의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마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유럽에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하마스의 소굴이 싫어서 탈출한 유럽의 가자 난민들이 있어요. 이들이 가끔 인터뷰에 나옵니다. 하마스를 비난할 때 저 소굴에서 지옥과 같았다. 하마스가 아니면 완전 가난하대요. 구호품이 들어오고 기름이 들어오면 우선 하마스부터 나눠갖고 하마스와 친한 사람만 주니까 그 속으로 내가 살 수 없다 해서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그 체제를 싫어하는 선량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공격으로 그러한 선량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게 진짜 마음이 아파요.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더뎌지는 게 자꾸 이 희생자가 늘어나면 이스라엘이 비난을 받으니까 항상 공격 전에는 전단을 뿌려요. 몇 시에 공격을 할 테니까 피하라. 그러면 그거를 선량한 시민들만 보나요? 하마스도 보고 빠져나가고, 또 그거를 보고 나가면은 선량한 시민들이 없으면 희생자가 적게 나니까 하마스가 피난 나가는 길목에서 총을 쏘면서 못 가고, 쉽게 얘기하면 총알바지를 하라는 거죠. 지금 제가 두서없이 많은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것이 지금 가자에서 일어나는 실상입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악의 세력입니다. 하만의 세력이에요. 이거를 없애야 됩니다. 그러나 무자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 가자에도 선량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도 있고, 비록 무슬림 사회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지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곳에서도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어떠한 궁지까지 가더라도 그 희망을 버리면 안 돼요.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대상이고 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에 무조건 정전, 무조건 휴전도 중요하지만 이 기회에 정말 저 악한 하만과 같은 하마스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도록 정의를 베푸소서, 정의를 행하소서. 그러면서 그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는 니느웨의 백성들과 같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똑같이 우리와 함께 앉아 예배를 드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가자 전쟁을 보면서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돼요. 전 세계를 품을 수 있고 맹목적인 일관성보다도
우리가 악과 선을 구별하고 악을 멸하고 선을 구해내는 그러한 이 시대에 분별력 있는 우리 명성 청년, 명성 대학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이 지구상에,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루어진 성지에서 처참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에 악한 세력이 박멸되고 그 땅에 선한 세계리, 선한 사람들이 빛을 보고 희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하루속히 오게 해 주옵소서. 양측의 가족을 잃고 희생당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친히 어루만져 주옵소서. 더 이상 더 죽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